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판검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처럼 존경받는 직업도 있지만 왜 사지 멀쩡한데 그런 일을 하냐며 천대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대체로 얼마나 버는지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고 적게 벌면 안 좋은 직업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시간 일해서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급식 일도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일 자체는 매일 요리하고 또 그 요리를 포장해 나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식모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특히 이 사업은 납품하는 거래처가 늘어날수록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 급식 일에 제 미래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가 봐요. 급식 일은 그저 천한 일, 남 밥이나 해다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 일을 시작한 건 30대 중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급식업체 직원으로 일했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연로하기도 하셨고 갈수록 재료비는 오르는데 급식비를 올려받지 못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업을 그만두기로 하시면서 제게 인수하게 된 거죠. 원래 하던 일이라서 그런지 사업을 처음 해보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하던 일을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다만 달라진 것은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버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렸고 회사를 넘겨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게 되었네요.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조금씩 규모도 커지자 곧 사람 구하는 일이 문제가 되더군요. 요즘은 대기업이 아니면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물며 저희 회사 같은 급식업체는 오로지 몸 쓰는 일뿐이라 하겠다는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부터 손이 비는 사람은 전부 데려다 썼고 나중에는 남편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회사에 합류했어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굴러가기는 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도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지요. 주변에서는 다들 여자가 대단하다고 했네요. 하지만 정작 집안에서는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2명의 형님이 계셨는데 두 분 모두 금융 쪽에서 일하셔서 연봉이 상당했어요. 매년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1억이니 2억이니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두 아주버님이나 남편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다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 뭐가 더 낫네 어쩌네 할 게 없으셨던 거지요. 하지만 두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동서는 좋겠다. 버는 돈이 적으니까 세금도 적게 낼 거 아니야. 도대체 나라가 뭘 해줬다고 세금을 그렇게 떼가는지. 이건 연봉이 올라도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요? 아, 말해 뭐해. 소득세만 무슨 35%를 낸다니까? 이건 숫제 도둑이야, 도둑. 아, 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다 뿐이겠어? 정말 이럴 땐 그냥 동서처럼 적게 벌더라도 적게 내는 게 속 편하다 싶다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나름 사업하는 사람인데 형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모르겠어요. 괜히 자기들 돈 잘 번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저런 소리도 하는구나 싶어서 보통은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해서 이런저런 소리 해봐야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았네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정도가 심할 때도 있었는데요. 동서는 정말 괜찮아? 네? 뭐가요? 식구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일하는데도 벌이가 시원치 않잖아. 요즘 그 일 돈 안 된다던데?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해요. 아, 남편까지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그럭저럭이 뭐야, 그럭저럭이. 그래도 한 가족이 1년에 1억은 벌어야 먹고 살지. 그렇게 벌어서 어디 애 학원은 보내겠어? 형님,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지. 동서, 남편한테는 연봉 얼마 줘? 3천 정도 주고 있어요. 회사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세상에 연봉이 3천이라니. 요즘 그 연봉 받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생활비랑 집에서 나갈 돈은 다 제가 내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거에 동서 생각이지. 우리 남편은 작년에 3억 찍었어. 그런데도 아직 서울에 집 한 채 딸랑 있는데 3천이면 뭐 말 다 했네. 동서, 그러고 어떻게 살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거지? 아니, 언제부터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을 가졌다고 밥을 챙겨 먹니 많이 하는 소리는 왜 하나요? 게다가 자기들은 전업주부랍시고 남편이 벌어다 주면 쓰기만 하는 주제에 저와 제 남편을 비꼬는 소리라는 게 정말 가당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나요. 제가 두 아주버님보다 못 버는 건 사실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섞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마주치기가 싫었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두 형님들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도 가끔은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저냥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매일 그렇게는 못 살았겠지만 그래봐야 1년에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든 참아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보낼 급식을 준비해놓고 오전에 잠시 쉬고 있는데 웬일로 큰 아주버님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두 형님이 하도 흰소리를 해서 아주버님들과도 별로 친한 편은 아니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재수씨, 제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마침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저희 회사에는 웬일이세요? 재수씨 하는 일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제 일이요? 사실 막내가 재수씨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다 쓰러져 가던 회사 인수해서 번듯하게 일으켜 세웠다면서 여장부라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거기다 회사도 잘 돼서 매출도 잘 나온다던데.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이쪽이 워낙 마진이 박해서. 아유, 막내 얘기는 그렇지가 않던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 회사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회사가 궁금하다고 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인가 그랬어요. 회사원은 한창 일할 시간인데 찾아온 것도 좀 그랬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아주버님이 구경하고 싶다는데 싫다고 하기도 그렇고, 마침 시간도 괜찮아서 아주버님을 데리고 회사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봐야 공장 하나에 창고 2동, 직원 식당 하나가 끝이라 별로 돌아볼 것도 없었는데, 아주버님은 무슨 대단한 공장 보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제 설명을 듣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공장을 돌아본 뒤에는 같이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덜 어색했을 텐데, 하필 남편이 새 거래처를 뚫느라 외근을 나가는 바람에 뻘쭘하게 둘이 앉아서 밥을 먹었네요. 그런데 문득 아주버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회사 구경시켜달라는 둥 이상한 소리에서 좀 그렇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서요. 아주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회사에 계실 시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정리해고 당했어요. 네? 정리해고요? 언제요? 지난달에 이메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회사는 어제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쩌다가. 금융권 직업이라는 게 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다른 직종보다 돈은 더 버는 것 같아도 실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실적을 만들었는데 딱 한 해 고꾸라졌더니 바로 해고하더라고요. 정규직인데 그렇게 막 해고가 돼요? 재수씨 모르셨구나. 저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더 목을 맸던 거고요. 덕분에 몇 년간 돈은 잘 벌었지만 이제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주버님 회사 그만두신 거 형님도 아세요? 와이프는 아직 몰라요. 정리해고 당했다고 얘기하면 당장 애들 학원비는 어쩔 거냐는 말부터 나올 게 뻔한데 선뜻 입이 안 떨어지네요. 일단 다음 직장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려고요. 와이프한테 해고당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큰 아주버님을 보니 참 씁쓸하더군요. 아주버님도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정작 돈을 못 벌게 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니. 평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달리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저요? 네. 막내 얘기 들으니까 영업할 사람이 부족하다던데. 저희가 영업이 좀 부족하긴 하죠. 하지만 저 이래봬도 펀드 매니저 하면서 알아놓은 사람 많아요. 그 중에선 교장 선생님도 있고 회사 사장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영업하면 금방 몇 개는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좋은데. 아주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렇게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영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버님 받으시던 것처럼 연봉을 드릴 순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한테 들어서 알아요. 저 많은 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숫자에 쫓기면서 남 돈 벌어다 주는 건 이제 지쳤어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마음 편한 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꽤 클 텐데.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계약직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큰아주버님을 계약직으로 해요. 그건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일은 일인데. 대신 새 거래처 따오면 인센티브만 좀 챙겨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처음엔 저도 큰 아주버님을 회사에 들인다는 게 영 내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회사는 더 키우고 싶은데 기존 업체들 때문에 새 거래처를 뚫는 게 워낙 힘들어서 고민이었는데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맺은 인맥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계약직이면 고용도 크게 부담 없었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나중에 남편과 의논하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큰아주버님을 영업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그런 사정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해 추석 때 또다시 온 식구가 시댁에 모였는데 여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형님이 또 지자랑을 한 겁니다. 동서는 지난 연휴에 뭐 했어? 일이 바빠서 연휴 때도 쉴 틈 없었어요. 연휴에도 안 쉬는 공장이 꽤 있거든요. 아무리 일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쉴 땐 쉬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지난 연휴에 애들 데리고 캐나다 다녀왔잖아. 지금도 영어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토에서 제대로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리 사전답사 차원에서 가봤어. 근데 진짜 괜찮더라. 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살기도 좋고. 네.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동서는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해도 남는 건 없지? 그래서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 몰라. 참, 내가 다 걱정이야. 말만 들으면 제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이긴 했는데 도저히 화가 안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애들을 캐나다에 보내니 많이 하는 형님이 그저 철이 없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업주부라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큰 아주버님이 더 안쓰럽더군요. 그 후로도 두 형님은 만날 때마다 제 앞에서 돈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엔 해외 어디를 다녀왔다느니 무슨 명품을 샀다느니 자기들 손으로 버는 건 한 푼도 없으면서 돈 쓴 이야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두 형님을 데리고 사는 아주버님들이 불쌍해 보일 뿐이었지요. 그래도 큰아주버님은 새로운 일에 제법 잘 적응했습니다. 사실 잘 적응했다는 말도 부족한 게 생각보다 인맥이 훨씬 더 넓으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하는 게 컸습니다. 학교 급식은 단가가 워낙 빠듯해서 해도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반해 공장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런데 큰 아주버님이 공장을 가진 사장님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그분들 모두가 급식 거래처를 바꾼 건 아니었지만 큰 아주버님 덕분에 회사가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법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큰 아주버님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어느 날인가는 작은 아주버님까지 회사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은 재무설계사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처음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왜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납득이 되더군요. 자기 돈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남의 돈 대신 관리해주는 게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도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하지만 작은 아주버님도 큰 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형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이 불안불안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 일은 아니라서 그냥 잠자코 있었네요. 두 아주버님도 이야기는 자신들이 할 테니 저희 부부는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철없는 두 형님이 허튼 소리를 할 때도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참다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동서, 이것 좀 봐.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지른 백인데 어때? 이거 한정판이라 구하기 정말 힘든 거거든. 아, 네, 예쁘네요. 동서도 여유되면 백 하나 정도는 사. 우리 나이에 이런 백 하나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해. 저야 뭐 그런 거 들고 다닐 곳도 없어요. 백이 없어서 문제지 들고 다닐 곳이 없는 게 문제인가? 이런 건 그냥 집에 모셔놓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동서는 어떻게 맨날 일 생각만 해?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나 봐봐.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이런 백도 척척 사잖아. 두 형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참아야지 했지만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열이 확 오르더군요. 지들 남편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느라 고생하는데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을 한정판이라고 사놓고 자랑하는 꼬라지가 그저 황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두 아주버님들이 왜 자기 사정을 집에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온 두 아주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저를 데리고 나오시더군요. 재수씨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아주버님도 형님 하는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걸 별 가당치도 않은 가방 사는 데 쓰는데 아주버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 아무렇지 않겠어요. 저도 속상하죠. 하지만 이제껏 내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사정을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씀씀이도 줄이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사람이면 제가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저 정리해고되고 재수씨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에요. 네? 정리해고 당한 게 아주버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보다는 못해도 여전히 일도 하시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나.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쩌다 저렇게 철없는 여자랑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당장 그만두고 싶다가도 애들 생각하면 또 걱정이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큰아주버님을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형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 재무설계사 그만두고 재수씨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거야. 네? 작은 아주버님도요? 형이나 저나 마찬가지도 뭐. 재수씨도 저희 와이프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직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래도 평생 숨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선뜻 입이 안 떨어지네요.
두 사람을 보니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뭐 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아껴 쓰고 모을 생각이라도 해야 하는데 두 형님들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기 바빠 보였어요. 물론 그 중에 애들 교육비니 집 대출금이니 하는 돈도 있겠죠. 하지만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비싸기만 한 명품들 사 모으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람이 평생 잘 벌 수는 없는 건데 나중에 뭘 어쩌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두 아주버님이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긴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해야 한다는데 도저히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주버님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지요. 그때도 명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큰아주버님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된 지 4년쯤 됐을 때였는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제가 전날까지 일이 너무 바빠서 시댁에 좀 많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리하는 직업이라서 명절 때도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명절 음식을 거의 못 도와드렸어요. 그 탓에 저 대신 두 형님이 시어머님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큰 형님이 바로 비꼬는 소리부터 시작하시더군요. 뭐야 동서? 설마 지금 일부러 저녁 때 맞춰서 온 거야? 저 오늘 좀 늦는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동서가 말만 하면 우린 그냥 다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동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음식 다 했잖아. 죄송해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지. 도대체 동서는 왜 그렇게 일에 목을 매? 그렇게 일해봐야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벌어서 동서네 밥은 먹고 살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네? 뭐라고요? 아니, 제가 매번 늦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늦은 거고 어차피 매번 명절 때 제가 다 했던 요리 기껏 한 번 도와줘 놓고 밥은 먹고 사냐니. 가뜩이나 일 때문에 피곤해서 신경이 바짝 곤두섰는데 거기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니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형님이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형님이 그렇게 사치하느라 펑펑 쓰는 돈 벌려고 아주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세요.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세상을 좀 모른다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봐 동서,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사치를 하긴. 다른 여자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난 오히려 아끼는 거라고. 그리고 동서가 뭘 한다고 남편 돈 버는 얘기를 해? 도대체 세상 어느 여자가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시시때때로 명품 사재 끼고 그래요. 형님, 저 이래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제가 더 만나지 형님이 더 많이 만났겠어요?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다 사치라고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얼굴에 얼마를 갖다 바르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작은 아주버님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주시라고요. 뭐야? 이게 진짜?
참다 못해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큰형님이 제 머리채를 쥘 것처럼 달려들더군요. 그 뒤로 작은 형님까지 절 어떻게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 사람의 면상에 대고 제 명함을 집어던졌습니다. 자, 눈 있으면 좀 봐요. 두 사람이 쓰고 다니는 그 돈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한번 보라고요. 제 명함에는 제 연락처만이 아니라 영업을 맡은 두 아주버님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두 형님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두 사람 그렇게 사치하고 다니면서 아주버님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아주버님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냐고요. 두 분 다 회사 그만두셨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니들 남편 내가 고용한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사실을 알게 된 두 형님은 제 명함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더군요. 뒤늦게 아주버님들이 나와서 형님들을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번 돈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던 두 형님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죠. 그날 이후로 두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설마 그러겠냐 싶었는데 정말 아주버님들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거지같이는 못 산다고 그 길로 이혼하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이 그렇게 될 걸 진작에 알고 있던 아주버님들은 순순히 이혼하셨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그날 집으로 돌아간 뒤에 다들 사정을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들도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남편이 번 돈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 정작 남편들 사정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형님들이 꼴보기 싫었다고 하더군요. 누군들 안 그랬겠냐마는 정말 끝까지 진상인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들은 형님과 줄줄이 이혼했습니다. 조카들은 다 아주버님들이 데려왔는데 다들 나이가 있어서 아주버님들을 잘 이해해 주었죠. 조카들 얘기를 들으니 두 형님들은 애들 잘 키워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앉아 놓고 애들한테 잘해주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카들 학교 보내놓고 자기들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 일쑤였고 해외여행이랍시고 간 것도 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간 거였다더군요. 그랬으니 조카들도 아주버님들 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벌써 꽤 된 이야기입니다. 두 아주버님들은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제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다만 연봉은 많이 올랐습니다. 큰아주버님도 작은아주버님도 영업 체질이시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 거래처를 따온 덕분에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저는 그 뒷감당을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고요. 납품할 거래처가 많아지면서 공장도 하나 더 지었고 일할 사람도 뽑아야 했지요. 배송 차량에 싸고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까지 끝도 없이 일이 늘어났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두 아주버님들 덕분에 이제는 정말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사장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돈을 벌었거든요. 또 그만큼 아주버님들께도 인센티브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혼한 두 형님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두 형님은 아무리 좋게 쳐져도 생활력이라곤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얼굴에 그 돈을 처발라 놓고도
별로 미인도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보고 살던 여자들이 재산 분할 좀 받았다고 그걸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큰형님이었던 여자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카페를 하네 어쩌네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남은 돈 홀랑 날려먹고 친정에 들어가 쭈구리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형님이었던 여자는 그 돈으로 뭘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디 원룸 하나 구해서 분할받은 재산이나 까먹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전에도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혼한 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어느 날 미리 약속이라도 했는지 두 사람이 저희 회사에 찾아온 겁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온몸을 명품으로 감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제가 봤던 것들이었어요. 생활이 그렇게 궁핍해졌으면 갖다 팔 생각이라도 할 일이지. 그걸 아직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참 가당찮았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찾아온 손님이니 커피라도 한 잔 내놨지요. 그런데 제 회사를 본 두 사람의 표정이 좀 웃겼습니다. 맨날 밥은 먹고 다니냐며 비꼬던 사람들이 정작 제 회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동서 회사가 이렇게 컸어? 저기요, 저 이제 동서 아니거든요? 저 이 회사 사장이에요. 말씀 좀 높여주시죠? 아, 동서.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동서지간이었는데 매몰차게 정말 이럴 거야? 솔직히 저희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저 바빠서 시간 많이 못 내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할 얘기나 하고 가시죠. 그게 동서가 우리 윤우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줄 수 없을까? 솔직히 우리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남편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동서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다고 하면 충격이 크지 않았겠어? 근데 윤우 아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재결합 생각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좀 얘기해주면. 이봐요. 사람이 눈, 코, 입만 달렸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그쪽이 우리 아주버님한테 뭘 해줬는데요? 벌어온 돈 쓰기 바빴지. 아주버님한테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심지어 조카들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던데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얼마나 애한테 신경을 안 썼으면 엄마가 없는데도 그래요? 염치가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동서, 제발 그냥 말이라도 한 번만 해줘.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카페라도 해보려고 했다가 사기당해서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게 재결합하려는 이유예요? 돈 떨어져서? 진짜 어이가 없네. 아주버님이 뭐 당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줄 아세요? 이제라도 직접 벌어봐요. 그래야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든 줄 알지. 나 이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들 나가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역시나 두 사람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돈 넣을 구석으로 아주버님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힘 좋은 남자 직원들 불러서 회사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경비 아저씨에게 얼굴 기억했다가 찾아오면 소금 한 바가지 뿌려서 쫓아버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두 여자는 풀이 팍 죽어서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세상에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는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 그 벌을 다 받는 거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사연자님께서 시댁 식구들 모두 건사하는 위치가 되셨네요. 든든한 처제를 둔 두 아주버님이 부러워지는 사연입니다. 더 많은 사이다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